여론 뚱탑 배종찬 인사이트 K 연구소장 김준일 뉴스탑 대표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딱 맞았습니다. 여론 뚱탑. 이제 완벽하죠. 자, 힘차게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매일 지금 거의 뉴스가 나오는 게 영부인 김건희 여사 얘기입니다. 우리 그렇죠. 뉴스킹에도 지금 매일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빅데이터 언급량도 많아요. 지금 여론조사 보면 공적 활동보다는 좀 내조에 집중하라. 이게 한 2배 정도 더 많았다고 지난번에도 분석을 좀 해주셨는데 이 김 여사의 이 행보가 대통령한테 어떤 영향을 줄 것 같습니까? 전직 대통령의 여사 배우자를 방문해서 또 위로도 하고 뭐 동향도 물어보고 그건 잘하는 거죠. 그렇죠. 역대 대통령 여사도 배우자들도 했던 일이에요. 네. 근데 이제 지금 뭐 다른 논란인 거죠. 왜 지인이 누구냐, 뭐 무속인이냐 아니다, 코바나 콘텐츠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 자체가 논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김건희 여사의 이 정치적인 이 위치 자체가 굉장히 이 야당으로부터 공세를 받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대선 때부터도 그러니까 역대 영부인하고는 전혀 다른 성격입니다. 다른 상황이다. 그러다 보니까 이 여론조사 결과도 SBS가 넥스트 리서치 의뢰를 내서 지난 8일부터 9일 실시한 조사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리는 모든 조사는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또 홈페이지 확인했거든요. 네. 자, 김건희 여사 앞으로 어떤 행보가 바람직한가? 윤 대통령 내조에 집중하는 편이 낫다. 60.6%로 압도적이었습니다. 공적 활동 그러니까 적극적인 활동을 하는 것이 낫다는 의견은 31.3%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대통령이 꼭 배우자를 동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해외 순방이라든지 국가 공식 행사라든지 이런 때는 그냥 여사가 함께하는 게 좋은데 뭐 따로 뭐 광범위한 활동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주 긍정적인 의견은 나타나지 않은 걸로 보입니다. 긍정적으로 지지하는 분들 중에도 조금 내조에 집중하는 편이 낫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다라는 거죠. 이 여론조사 를 보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소위 말하는 이제 뭐 민주당 지지자들은 압도적 다수가 그렇겠죠, 아마도. 활동하지 마라라고 한 거고 중도나 보수 진영에서도 한 반 정도는 내조에 집중하는 게 좋겠다. 근데 그분들의 마음은 이를테면은 윤석열 정부의 피해가 가거나 누가 될까봐 그렇게 하는 게 낫지 않겠냐라는 정서가 좀 더 강할 거예요. 어찌됐든 이제 지금 김건희 여사에 대한 시각이 사람들에 대한 어떤 시각이 어떤지를 좀 우리가 이제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사실 공적 활동과 내조와 어떻게 구분합니까? 가능합니까? 그러니까 뭐 권양숙 여사 내방한 거 이거는 내조인가요? 공적 활동인가요? 그걸 생각하기 나름 같은데. 그러니까요. 이건 알 수 없습니다. 근데 이제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어쨌든 최대한 뭐 공개회 한마디 좀 이제 네티즌 용어입니다. 네티즌 용어로 한마디 나대지 마라. 뭐 이런 정서가 지금 깔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 너무 눈에 띈다 이 말이죠. 너무 눈에 띈다라는 거예요. 근데 아까 전에 이제 도움이 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 이렇게 물어보셨잖아요. 예전에 저는 그 CF가 하나 생각나요. 오래된 고 최진실 씨가 찍었던 CF 기억하시나요? 혹시 그거 하려는 거 아닙니까? 여자는 남자에게 나름이에요. 남자는 여자에게 나름이에요. 왜 그래요?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김건희 여사가 한미 정상회담 때는 굉장히 호평받았어요. 그렇죠. 굉장히 호평을 받았는데 지금 약간 비판의 시선이 있다라는 거는 이게 김건희 여사의 활동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방식에 문제가 있다라는 건데 방금 아까 전에 앵커가 말씀하셨듯이 좀 지인을 데리고 공적 행사에 나타난다든지 이런 것들이 국민들한테 상당히 좀 거부감을 주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결국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내조하고 공식적 행사 사실 구별하기 어렵기도 하고요. 제일 문제되는 게 팬카페 활동이라든지 사진 공개, 지금 얘기했던 지인이라든지 하여튼 좀 그런 사람들을 공식 행사에 공식 활동에 같이 가는 거. 결국 그 얘기의 결론은 제2부속실을 부활시켜서 있어야 되죠. 공적으로 관리하는 게 필요하다. 이 말 같거든요. 그러니까 원래부터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런 부속실이나 공적인 지원을 통해서 사적인 활동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대외적으로 국민들을 만나고 전직 대통령의 배우자를 만나는 것도 다 공적 활동이죠. 어떻게 그게 비공적 활동이겠습니까? 그렇다면 혼자서 할 수는 없어요. 누군가 그러니까 이제 윤석열 대통령도 취지는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뭐 영부인이라고 하는 호칭도 필요 없다. 지나치게 과도하게
아내에게 쏠린 관심을 좀 자제했으면 좋겠다. 뭐 대선 때도 온갖 이야기들이 많았잖아요. 네. 그 다시 거론하지 않더라도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도 계속될 거예요. 그거는 야권에서 공세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렇다면 이런 것들을 좀 조정할 수 있는 역할이 바로 부속실 그런 규정도 있을 거예요. 여사는 어떤 활동을 해야 된다. 어느 정도 수준까지 예산만 사용할 수 있다. 네. 그런 지원을 받는 것이 타당하죠. 그런데 이제 윤석열 대통령도 어제 출근길에 어떻게 이야기했냐면 아니 그 사진에 나온 봉화마을에 그 분이 누구냐. 김건희 여사 뒤에 서 있던 사람이 샌들 신고 이전에 나온 분은 저도 사진에 나온 분은 저도 잘 아는데 제처에 오래된 부산 친구예요.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성대모사 너무 다른 것 같아요. 자제하겠습니다. 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부산 친구다 또 윤석열 대통령까지도 잘 안다. 네. 그런데 이제 뭐 사인을 또 지인을 동반하는 게 뭐가 그렇죠. 문제되냐. 이렇게 이준석 대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이게 경호나 여러 가지로 또 신경이 쓰이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도 관리를 해줄 수 있는 것이 어쨌든 간에 제2부속실이에요. 가도 좋긴 한데 뭐 제 개인적으로는 사진에 안 찍히면 또 아무 문제 없었던 것 같기도 하거든요. 그런 것들 다 관리를 안 지킬 수가 없죠. 그러니까 만약에 따로 참배를 할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참배에서 이제 같이 풀샷으로 그렇죠. 같이 되니까 사실은 문제가 됐던 부분도 있어요. 저는 앵커의 어떤 지적에 동의를 하고요. 네. 지금 게다가 그날 이제 이 김모 교수 지인 충남대 무용학과 겸임 교수인 김모 교수 말고 몇 명이 있었는데 확인을 해보니 코바나 컨텐츠 전 직원이었고 그리고 지금은 대통령실에 채용이 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코바나 컨텐츠 직원이 대통령실에 들어갈 수 있다고 봅니다. 뭐 예를 들면 비근한 예로 문재인 정부 때 청와대 때 그 디자이너의 딸도 디자이너였는데 그 디자이너가 청와대에 들어와서 직원으로 의상을 찍었단 말이에요. 물론 소통이 되는 사람들 또 전문성 있는 사람들 이렇게 데려올 수 있는데 그러면 제가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나 이제 대통령실에 묻고 싶은 거는 그 코바나 콘텐츠 직원들은 뭘로 채용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도대체 어디 소속입니까? 그러니까 부속실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름만 부속실이 아닌 거지. 그러면 두 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공적으로 그러면 팀을 만들어라. 그게 아까 전에 배종찬 소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그 이름에 뭐가 됐든 부속실이 됐든 배우자 팀이 됐든 뭐가 됐든 팀 하나 만들어라. 그리고 깔끔하게 일을 처리해라. 이런 이미 직원들이 있는데 왜 이렇게 논란을 일으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총체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고 공약 파기 뭐 이런 부담이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이미 윤석열 대통령이 공약 파기한 거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 파기 병사 200만 원 월급 준다 이것도 공약 파기 뭐 폐기한 게 한두 개입니까? 그리고 후보 시절에 대통령이 다 공약 지키는 거 아니다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걸로 5년 동안 이걸로 잡음 낼 겁니까? 그러니까 빨리 그냥 만들어서 잡음 완나게 하는 게 정권의 성공을 위해서 훨씬 중요한 거예요. 이걸 이런 거 가지고 고집 부릴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자, 세 개 말씀하셨어요. 정말 설득력 있어요. 설득력이 있는지 한번 두고 보기로 하고요. 그리고 뭘 두고 봐? 설득력 있으면 뭐 대통령실에서 받아들일 거고. 오늘따라 의심스럽네요. 의심을 많이 하네요. 자, 지지율 얘기를 하지 않을 수 없는데 지지율이 뭐 이것 때문이라고 뭐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2주 연속 하락합니다. 취임 이후에 지금 얼마 되지 않았는데 50% 미칩니다. 지금. 역대 대통령도 이런 경우는 잘 없어요. 왜냐하면은 약간 미세하게 그런 건 있겠지만 지금 오히려 지지율이 역주행하고 있거든요. 거꾸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리얼미터가 자체 조사로 지난 7일부터 10일까지 실시한 조사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는지 물어봤는데요. 잘하고 있다는 긍정평가가 48%. 잘 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가 44.2%. 이야, 마치 대선 결과 비슷해요. 이게 지금 이러다 보면 대선에서 받은 표만큼만 그러니까 더 나아진 게 없다. 아니 지방선거 이겼는데 어떻게 된 거냐. 그동안 또 호재도 있었잖아요. 바이든 대통령도 방한했고 5.18도 가고 등등등이 있었는데 왜 이런 것인가. 가장 큰 이유는 첫 번째로는 인사입니다. 인사가 만사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결과적으로는 대통령 임기 초반에 국정 수행 지지율을 지배하는 것은 이념 아니면 정책 아니면은 사람인데 피플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계속해서 논란을 빚으니까 논란이 길어지면 지지율이 멍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인사고 또 하나는 뭐냐면 구조적인 부분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워낙 대결구도 진영 간 똘똘 뭉쳐있으니까 이른바
윤석열 대통령의 50%가 문재인 대통령의 70%.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지지율을 끌어올리기가 매우 어려운 구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래 지방선거 이겼으니까 60되겠지 70되겠지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렇다면 뭐냐 지금 결과적으로 정권 교체가 끝났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관심도도 확 줄어들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뭔가 프레임을 전환시켜야 됩니다. 검찰총장의 이미지가 아니라 그래서 지금 검찰 편중 인사 논란이 되는 것이니까 완전히 프레임을 바꿔서 그냥 통 큰 대통령 그러니까 여야를 아우르는 대통령 헌법 정신과 공정과 상식으로 도배된 대통령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김준일 대표님 어떻게 네. 보십니까? 인사가 가장 특히 검찰 편중 인사 이게 가장 나빴던 것 같기도 합니다. 지지율에. TBS 의뢰로 한국사회여론연구소가 6월 10일부터 11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은 검찰 출신 인사 적절성에 대해서 부적절 50.8%, 적절 43.4%. 야, 이거는 뭐 아예 역전이 돼 있네요. 부적절이 훨씬 많네요. 부적절이 더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쉽게 얘기하면 중도층에서 부적절하게 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 지금 이번 대선 뭐 지방선거를 거치면서 이제 우리 국민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중도층이 굉장히 확대됐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둘 다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둘 다 마음에 안 드니까 내가 사안 보고 판단을 하겠다라는 이제 유권자들 국민들이 늘어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검찰 인사하고 김건희 여사 요 두 개가 지금 그러니까 안 좋게 한 거죠. 그리고 지금 경제가 굉장히 안 좋잖아요. 앞으로 좀 더 심각할 것 같기도 한데요. 앞으로 심각한데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은 앞으로도 좋을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쉽게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김건희 여사 거 관리 잘하면 뭐 이렇게 하고 뭐 검찰 인사는 자제하면 되잖아요. 그리고 이미 웬만한 거 다 했잖아요. 이미.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면 되는데 경제까지 지금 안 좋은 상황이라고 본다라면은 굉장히 집권 초기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가시밭길이 예고돼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가시밭길. 그렇죠. 자, 근데 어제 지금 이 상황에서 산업부 블랙리스트 백윤규 전 산업부 장관 구속영장이 기각이 됐습니다. 또 박상혁 의원 또 지금 조사받고 있다는 뭐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결국 이 사정의 움직임 할 거라고 많은 분들이 또 민주당 쪽에서는 좀 우려하고 예상을 했던 것 같은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사정의 움직임 또 어쩌면 첫이라고 보기는 좀 그렇지만 영장이 기각되니까 윗선으로 가기 좀 어려워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고요. 우리 방송에서 제가 어떤 얘기를 했냐면은 대통령의 지지율이 낮으면 사정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 얘기 했어요. 낮아지면 사정으로 해야 반등할 것이다. 성과를 내면서 그래 이런 혐의 사실을 밝혀내 누가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그러면 덩달아 지지율이 올라갈 수 있는 거죠. 근데 저는 백윤규 전 산업부 장관 관련해서는 이제는 우리 국민이 모두 법조인이에요. 모두 검사는 아니지만. 근데 이 영장이 기각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은 누구나 점칠 수가 있었어요. 왜냐하면은 구속영장은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소명. 이건 뭐 누가 봐도 범죄야. 두 번째는 뭐냐면 도망. 백윤규 전 산업부 장관 도망가겠습니까? 어디로 가요? 지금 딴 재판도 받고 있고요. 세 번째는 뭐냐면 증거입니다. 이게 2017년, 2018년에 산하기관장이 물러나도록 압박을 가했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2017년, 18년에 있었던 일인데 그때 뭔가 증거가 더 있어서 인멸할 게 뭐 있을까요? 그러니까 없앴다면 옛날에 없앴든지 아니면 지금 있다 하더라도 거의 남아있지 않겠죠. 그러면은 이건 더 수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수사를 해서 거의 혐의가 범죄다. 이럴 때 검찰에서 영장을 치는 게 맞았지. 일반인인 제가 봐도 로스쿨 안 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이걸 봐도 이해를 할 만한 것인데 이렇게 되면은 자칫 오해를 받기 십상인 거죠. 좀 빨랐다. 이거 보복 수사 냄새가 난다. 낌새가 있다. 이렇게 되면 안 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근거 항상 이거는 법적인 거는 법적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그다음에 공정성 투명성으로 착 접근을 해야 국민들이 보더라도 이건 정치 보복 아니야. 법 앞에 성역이 없잖아.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지금 결국 영장이 기각되면서 좀 위로 수사하는 거는 만만치는 않을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해석들을 했는데 사실 환경부 장관 김은경 전 장관 같은 경우에도 거의 비슷한 논리 구조로 됐는데 그때 당시에 구속영장이 기각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도주 우려는 없잖아요. 일단.
그래서 뭐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서 이제 구속영장이 나오는 때도 있지만은 네. 지금은 이거는 소위 말해서 증거 인멸이거든요. 2019년 1월에 고발됐거든요. 증거 인멸을 하려고 하면은 할 수 있는 기간이 3년이 넘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굳이 지금 그렇지. 구속을 해야 될 상황이 아니고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을 해줘야 된다라는 게 이제 법원의 판단인데 그다음에도 불구하고 범죄 혐의가 상당히 소명이 됐다라는 게 어제 법원의 예. 네, 발언이었잖아요. 그렇다고 본다라면 윗선 수사가 탄력을 받는 것까지는 몰라도 불가피하다. 어허. 불가피하게 그러면 행정관으로 끝날 것이냐. 박상혁 의원 행정관이 아니라 그 인사수석실 행정관 위에 인사수석도 있고 비서관도 있고 인사수석도 있고 더 올라가면은 이제 임종석 실장 그 위엔 문재인 대통령 뭐 문재인 대통령까지 가겠냐마는 어찌 됐든 이제 어디까지 올라갈지를 이제 지켜봐야 되는 거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국회 얘기로 잠깐 넘어가면요. 지금 법사위원장 이것 때문에 지금 원구성이 안 되고 있는 네. 상황인데 여야가 지금 또 국회 패싱 방지법 그렇죠. 이른바 국회법 개정안 네네. 그걸로 지금 갈등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민생이 지금 상당히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요. 국회가 해야 될 게 꽤 많은 것 같은데 이 시기에 세비 나가면 안 돼요. 국회 일 안 하는 겁니다. 자, 어떻게 이거 우리가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완전히 민생이나 국회가 정당히 해야 될 일을 마비된 거죠. 네. 이게 다 뭐냐면 정쟁이에요. 당리당략입니다. 정쟁이다. 그러니까 예. 검찰 수사권 기소권 이 법 그러니까 검수완박법 이거 지키려고 또 이것도 뒤엎으려고 서로 간에 난리법석을 떠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법사위원장 빨리 내놔라. 그리고 약속을 했으면 그건 저는 차라리 지키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민주당이 주는 게 맞다. 그리고 예. 다른 방법을 강구하는 게 맞지. 그러니까 국민들에게는 명분이 있어야 되잖아요. 왜 정당을 위해서 정치를 합니까? 국민을 위해서 정치를 해야지. 그래서 저는 이게 다 원인 출발점은 진원지는 검찰 수사권 기소권 그 법에서부터 시작이 되고 있다. 우리 절대 양보 못한다. 법제사법위원장. 그러다 보니까 국회법이 등장하는 이유도 대통령의 시행령이나 국무총리의 부령을 무력화시키겠다. 이건 뭐 박근혜 대통령 때도 유승민 법안 발의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네. 그거는 정말 국민을 위한 그 법이 필요하다면 할 일이지. 예. 지금 정말 서로 싸우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이럴 때는 저는 방법은 뭐죠? 세비가 안 나가야 됩니다. 아, 싸우면 세비가 안 나간다. 세비가 안 나가야 돼요. 아니 그거는 근데 뭐 마음은 이해하는데 거기에 뭐 보좌관, 비서관 이런 분들도 다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분들은 나가고 의원만 의원에 대한 혐오를 멈춰주십시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조금 변론을 하자면은 원래 이제 하반기 원구성이잖아요. 그렇죠. 역대 이제 의회를 보면은 하반기 원구성 평균 그 기간이 원구성하는 기간이 33일이었어요. 아직 조금 남았나요? 예, 아직 조금 남았어요, 사실은. 근데 이게 지금 대통령의 어떤 그 선거하고 정권 출범 시기가 이 시기로 지금 옮겨지면서 이게 지금 이게 좀 눈에 더 부각되는 거예요. 인사청문회도 안 되고 있고 뭐 그런 건데 빨리 좀 합의점을 찾기를 저도 이제 바라는 마음은 있는데 지금 어쨌든 국회가 일을 해야 될 상황이죠. 일을 해야 되는데 지금 뭐 문제가 좀 많은 거는 뭐 지적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이 인사청문회 얘기를 했는데 국세청장 김창기 후보자 그냥 임명해버렸어요. 인사청문회 없이. 그렇죠. 두 분이 남았습니다. 박순애, 김승희 장관. 어떻게 이 사람들 둘이는 인사청문회 없이 가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인사청문회 일단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야당을 존중해서 기다리겠다라고 일단은 두명을 한 거예요. 사실은 김창기 국세청장도 임명을 굳이 해야 되나 저는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방선거하고 맞물리면서 국회가 제대로 이제 이뤄지지 않았거든요. 5월 이제 말쯤이었어. 중순 이때 이제 시작이 됐는데, 근데 뭐 이제 세정 공백이 없게, 뭐 세정 업무에 공백이 없게 이런 얘기를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했거든요. 그렇죠. 아니 그러면 지금 국세청장 없으면 세금 안 거칩니까? 직원들이 알아서 차장도 있어요. 네, 차장이 대행하고 있고 시스템으로 다 거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몇 주 더 기다린다고 이게 문제가 되는 건 아닌데 어쨌든 이거는 약간 야당을 좀 자극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건데 그래서 박순애, 김승희 장관 후보자는 지금 기다리겠다, 원구성을 보겠다라는 건데
박순애 장관 후보자는 인사청문 기한이 6월 18일. 6월 18일. 그리고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6월 19일. 얼마 안 남았어요. 이번 주까지 해야 되는데. 근데 이달까지 이게 원구성이 될 것이냐. 그러니까 빨리 좀 해야 된다. 어쨌든 검증은 야당도 이게 혹이에요. 민주당 입장에서도 이분들의 의혹에 대해서 제가 다 말하지는 않겠습니다만 뭐 김승희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뭐 국회의원 시절에 2천만 원 썼는데 5만 킬로 갔다. 보통은 한 11만 킬로 가야 되는데 도대체 이거 어디 무슨 언덕만 올랐냐. 뭐 이런 얘기들도 있거든요. 뭐 이런 기타 등등해서 빨리 검증은 지금 야당이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근데 이건 야당의 검증을 떠나 물론 검증을 해야죠.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후보자 본인의 해명도 들어야 되는데 관련된 여론조사도 제가 굳이 소개를 안 해드리더라도 국민의 눈높이에 일단은 맞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사실로 밝혀진 내용 중에는 음주운전이 있잖아요. 그리고 김성희 보건복지부 장관의 경우에 지금 보건복지부 장관이 연신 논란입니다. 앞서 정호영 후보자도 논란이고. 근데 그랬을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은 여성 자꾸 임명하라 그러니까 뭔가 서둘러서 여성 임명했다. 근데 그냥 여성을 임명하면 안 되고 자격을 갖춘 여성을 임명을 해야죠. 그렇죠. 근데 지금 상당히 눈높이 안 맞. 저는 이럴 때 후보자 스스로가 후보자를 생각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뭐 사태 말하는 거. 내가 그 자리에 맞는지 안 맞는지 아예 처음부터 저는 이렇게 인사청문회를 하니 마니까지 올 것이 아니라 처음에 누군가로부터 제안을 받을 때 몰라 이렇게 이 보직으로 이 정부 부처의 자리로 가고 싶어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게 제안이 올 때 저는 아예 자격이 안 맞으면 본인 스스로가 손사래를 쳐야 돼요. 어떻게 우리 배정수 소장님 이런 제안이 오면 어떻게 했어요? 저는 제가 자격이 안 되면은 저는 자격이 없습니다. 그게 맞다. 저는 그냥 뉴스킹과 함께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빈말 같긴 한데요. 롱런하는 이유가 있군요. 배정수 소장님이. 빈말 같긴 한데. 세상에 모든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본인이 자격이 안 돼. 근데 그게 판단이 참 어렵잖아요. 옆에서 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모시겠다 하는데 나 자격 안 되니까 못한다. 이런 말 하기 입신양명 국화가세 그만뒀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뭐 의혹이 상당히 제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인사청문회는 안 할 수는 없을 것 같기도 해요. 민주당한테는 기회가 될 것 같기도 하고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요것도 한번 더 짚어보죠. 지금 말했던 것처럼 인사정보관리단 신설한 게 아마 이게 문제가 된 것 같아요. 조홍천 의원의 이 국회법 개정안 나온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 보이는데 말씀처럼 유승민 의원이 예전에 박근혜 대통령 때 했던 적이 있었고 박근혜 대통령이 유승민 의원을 이렇게 배신, 배반 이렇게 했던 것 중에 큰 게 시정 연설이 아니고 이 법안 때문에 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 법안이 사실은 국회가 지금 행정부를 장악하겠다 이런 걸로 비춰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거부권 행사도 했던 것 같은데 이번에는 어떻게 이 법안 통과가 될까요? 통과되면 또 거부권 행사 부분까지 한번 짚어주시겠습니까? 민주당은 전선을 만들기에 되게 좋은 법안이에요. 요거는 전선을 만들기에 그러니까 좋은 전선과 그러니까 안 좋은 전선, 불리한 전선이 있는데 이거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좋은 전선입니다. 해볼 만한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시행령 정치가 이제 문제점이 있기는 하거든요. 그렇죠. 아까 얘기했듯이 인사정보관리단 같은 경우에는 법무부의 성격, 법무부의 업무에 인사 검증이란 단어가 없습니다. 그럼 이건 법 위반 가능성, 그러니까 정보조직법을 개편해야 된다는 지적이 이미 있었고요. 그거를 명분으로 삼아서 해야 된다는 건데 원칙적으로 시행령에 문제가 있을 때는 대법원이나 헌재에서 판단을 내리는 게 법리적으로는 맞다고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거를 이제 국회가 좀 더 통제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전선이 좀 명확하게 이제 그어지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게 과거에를 예를 들면은 이명박 정부 때 4대강을 이제 추진을 하면서 시행령으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거기다 넣어버렸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시행령 정치라고 이런 식으로 이제 여소야대 국면에서는 상당히 아니면 야당의 반대가 심할 때는 이런 식으로 이제 소위 말하는 꼼수를 부리는데 그러니까 그러면 윤석열 정부의 꼼수 때문에 이렇게 했다. 이거 우리가 정상화하는 것이다라는 명분이 이제 민주당에는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분명히 이거는 추진을 민주당이 할 가능성이 높고요. 할 것이다. 그리고 대통령은 거부할 가능성이 거의 99.9%고요. 그러면은 이제 약간의 전선이 생기고 내분이 생기고 이런 부분들을 좀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아직 당론은 아닙니다. 그럼 김 대표님 말씀대로라면 당론으로 채택을 해서 추진을 할 거고. 궁극적으로는 거부권까지 행사가 딱 되면 그럼요. 그게 대통령한테 유리한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것 또한 새로 이제 당 대표가 지금은 이제 비대위 체제니까 8월달에 선출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김준일 대표 말씀이 맞는 거예요. 이게 전선이 형성하기가 좋기 때문에 당대표는 뭔가 강한 투지 결의를 보일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당원들은 지금 위태로운 상황이기 때문에. 그럼 이게 하나의 좋은 이 단서가 되는 거죠. 빌미가 되는 거죠. 네. 자, 뭉치자. 이 시행령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국회법 개정안을 만들어내는 것도 결국은 검찰 수사권, 그러니까 결국 또 검찰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대결 국면이 민주당 대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장관 이렇게 대치 국면이 이 고기압 전선이 형성되는 거죠. 자, 지금 말한 것처럼 당 대표 얘기를 또 하니까 좀 이제 앞으로 있을 전당대회 그거 앞두고 지금 민주당에서는 토론회를 지금 계속 하고 있어요. 계속되고 있습니다. 네. 뭐 재선의원 토론회, 초선 우리 김준일 대표도 뭐 참석을 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여론조사를 보니까 민주당의 패인을 분석을 했는데 결국은 검수완박, 이른바 검수완박 강행, 또 송영길, 이재명 출마 요 부분이 가장 패인으로 크다라고 꼽혔네요. 우리 시간에서도 분석을 해야 될 건데 왜냐하면 검찰 수사권, 기소권이 이게 민주당 지지자고 지지자 아니고 할 것 없이 굉장히 부담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이것 계속해서 지금 세미나에서 패인을 분석하는 민주당 관련 세미나에서 계속 지적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한길 리서치가 쿠키 뉴스의 의뢰를 받아서 지난 11일부터 13일까지 실시한 조사인데 민주당의 패인을 물어봤습니다. 가장 높은 것이 검수완박 강행입니다. 31.4%. 그다음이 이재명, 송영길 두 사람의 출마입니다. 세 번째가 서울시장 경선 파동. 이것도 송영길 전 대표가 관련있네요. 박지현, 윤호중 갈등. 586 용퇴하세요. 바로 이 이야기죠. 그다음 박완주 의원 등으로 촉발된 연이은 성비위 논란이 순서대로 원인이 됐습니다. 다 원인이 되는 것 같아요. 딱 들어봐도 이것 때문에 뭐 지방선거 뭐 좀 안 좋게 됐던 것 같은데 결국 이제 가장 중요한 건 법안 강행했던 거. 뭐 법안의 내용도 내용이지만 그 과정에서 아마 그런 부분들이 국민들이 납득을 못했던 부분이 있지 않을까 생각도 들고요. 그거는 이제 수치로 나타나는데요. 이제 한국갤럽이 정기 여론조사를 하잖아요. 그래서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하고 당 지지율 하는데 5월 첫째 주에 민주당이 41%였거든요. 5월 둘째 주에 31%로 10%포인트가 빠집니다. 근데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 정확하게 얘기하면 필리버스터 국민의힘이 하고 검수완박 소위 말하는 검찰 수사권 기소권 수사기소 분리법안이 통과되는 게 딱 그 사건밖에 없었어요. 그러면 이건 설명은 그거밖에 안 돼요. 그래서 어제 이제 토론회에서 민주당의 재선 의원 한 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만약에 6월 1일이 지방선거가 아니라 총선이었어도 우리가 검수완박 이거 밀어붙였겠니? 이거는 무리수였다라는 거를 이제 얘기를 하고. 김병욱 의원이 그 이야기를 했죠. 김병욱 의원. 제가 김병욱 의원 이름을 안 말하려고 안 할래 했는데.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이제 내부에 검토가 있으면 이게 단순히 그게 아니라 방향성에 대한 것까지 있는 거야. 당이 어디로 가야 될 것인가에. 근데 지금 아까 전에 하나만 첨언을 하자면은 근데 문제는 지금 검찰 수사가 시작이 됐잖아요. 그렇죠. 민주당에 지금 고발된 게 한두 개가 아니거든요. 지금 서울 동부지검에서는 지금 요 아까 전에 그 뭐죠? 배공주뿐만이 아니라 지금 특별감찰관을 통해서 민간인 사찰했다 그래가지고 임종석 비서실장 등등이 또 고발이 됐어요. 만약에 검찰 수사가 세게 들어오면은 민주당 사람들은 지지자들은 생존 본능이 강하게 보는 그러면 이 개혁이 목소리가 잦아들 거예요. 그러면은 문재인을 지키자, 이재명을 지키자 그러면은 지금 살아야지, 지금 지켜야지 무슨 소리 하면서 굉장히 검찰이 의도를 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민주당의 혁신을 방해하는 결과로 검찰 수사가 작용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런 식으로 좀 흘러갈 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 시간이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이재명 의원 출마 당권 도전 이게 제일 궁금하실 그 거예요. 그 부분 한번 좀 짚어주시고 그렇습니다. 마무리 짓겠습니다. 네. TBS 한국사회여론연구소가 TBS의 의뢰를 받아서 지난 10일부터 11일까지 실시한 조사인데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당권 도전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전체 응답자에서는 전체 응답자입니다. 부적절하다가 53.9%로 절반을 넘겼습니다. 그런데 민주당 지지층만 놓고 보면 무려 74.4%가 당권 도전 적절하다. 그래서 저는 전체 의견은 이렇게 반대인데 민주당 지지층들은 나가라. 그래서 이광재 전 의원이 전해철도 나오지 말고 홍영표도 나오지 말고 이재명도 나오지 말고 했지만 현실은 이재명입니다. 이재명이다.
김준일 대표님도 한 30초 남았으니까 말씀 네. 주십시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게 당신과 민심의 괴리예요. 그래서 당내의 지지자들이 조금 더 강성 지지자들, 열성 지지자들 중심으로 여론 재편이 됐는데 전당대회에 국민 여론조사를 얼마나 늘 것인지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이거가 너무 괴리됐다라고 해서 예전에 미래통합당 황교안 대표의 길을 지금 걸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진단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 부분이 조정이 될 수가 있을 것인가가 이제 우상호 비대위원장한테 달려 있죠. 국민 여론 그것을 넣을 수 있습니까? 민주당 같은 경우 뭐 대의원 제도도 현재는 10%만 반영되게 그렇죠. 되는데 이거를 최소 30% 이상 넣어야 된다. 50% 하자는 이야기도 있죠. 50%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 되면 바뀔 수가 있을까요? 그러면은 이제 이재명 부적절 기타 등등 검수완박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조금 부정적 평가를 받겠죠. 그것으로도 이제 논란이 되겠죠. 자, 여론 등탑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배종수 소장님 또 김준일 대표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